미래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오늘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기준인 2023학년도 미래 입시에 대한 주요 변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주요 4개 대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학으로 서울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의 주요 변화사항은 첫 번째,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폐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어떤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서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었죠. 그래서 이 전형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디자인학과 실기 미포함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급이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여야 됐습니다. 즉 평균이 아니라 모든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여야 되는 과락제 형식을 보여줬고요. 탐구 영역 또한 2개 과목이 각각이 2등급 이내여야 했던 조건이 있었죠. 이 조건이 2023학년도에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7 이내로 좀 더 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 탐구 영역 또한 각각 2등급 이내가 아니라 2개의 평균을 산출해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서 1단계 통과하는 배수제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올해까지는 10배수이지만 이후부터 2023학년도부터는 5배수로 절반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는 아마도 그 정시에 너무 과도한 입시 경쟁을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죠. 정시 모집에서 특히 디자인과 같은 경우 수능 수학이 필수 반영 과목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국어와 탐구를 50% 합산하는 형태였고, 그 다음 수학과 영어, 한국사는 감점제를 도입을 했었는데 2023학년도 디자인학과는 수학과 국어 그리고 탐구를 33.3%로 동일 비중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감점 또한 전에는 한국사와 같은 수준으로 감점을 했는데 올해는 그 감점폭을 영어와 함께 맞춰서 조금 더 확대시켰다. 이 점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기를 원했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아무래도 좀 배우다 보면 단순히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목들을 배움으로써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디자인이나 미술을 할 때도 보다 논리적인 사고를 조금 더 갖추기를 희망하는 목적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이 들어가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3개 영역의 평균을 내는 데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와 탐구 과목의 성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수학 성적이 어디까지 올려야 될 건지에 대한 결론이 지어지게 되겠는데요. 그 전에 그러면 과연 서울대 1단계 5배수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성적 추이를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대부분 낙원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군에서 국민대 그리고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다음 다군에서는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아마 가장 상위권 성적일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100분이 80% 후반에서 90% 중반대 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학이 반영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학을 준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수학을 1, 2등급으로 굉장히 고득점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 성적이 평균 100분위가 다소 조금 낮아질 것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어와
탐구가 1등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분위, 보통은 만점을 받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100분위가 100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가장 높은 100분위 98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국어 탐구가 100분위가 98이 나왔다면 가령 수학을 제가 3등급의 마지노선인 77%로 입력을 해봤을 때 3개 과목 평균이 91%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성적을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통과가 좀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낮게 잡아본다면 4등급 중에서도 한 중간 정도가 되는 수학 성적을 70%로 잡고 국어 탐구를 역시 100분위 98%로 잡았을 때 산출되는 세계 영역 평균 100분위는 88.67%가 형성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성적이 거의 마지노선 정도, 1단계 커트라인 정도를 형성할 수 있는 표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과목을 봤을 때 올 2등급이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성적이 되지 않을까. 2등급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마지노선이 89%죠. 제일 낮은 2등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와 함께 그러면 서울대 수학을 함으로써 우리가 뭐 어떤 목표를 같이 갖는다면 좀 더 합리적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서울대를 목표로 해서 수학 성적을 이만큼 해서 만들어낸다면 그보다 조금 더 높게 성적을 잡아야 될 것이 바로 국민대 가군 비실기 전형하고 다군에서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 서울 캠퍼스의 기준으로 하는 학교들을 지원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대 비실기 전형과 홍대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수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지역균형이 없어진 것에 따라서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으로 각각 그 지역 균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늘기는 했으나 그게 한두 명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은 미비할 것이고요. 그 성적이 안 나온 것은 인문계나 자연계 기준이고, 미대 학생들보다는 높게 성적이 나왔지만 인문계나 자연계를 서울대를 치기엔 좀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과연 서울대 미대에 도전을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단계 실기전형이 있기 때문에 미술에 평상시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 갑자기 최종 합격이라는 거를 얻어내야 되는 이 입시에서 과연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대의 경쟁률이 이 전형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경쟁률 자체가 좀 내려갈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대입니다. 첫 번째로는 AI 디자인학과라는 학과가 2023학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시 모집에서 수능을 반영할 때 여기까지는 지표가 100분이었죠. 한데 2023학년도부터는 표준 점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표준 점수로 바뀌는 것이 어떤 점을 의미할 수 있냐면, 100분위와 표준 점수는 거의 비례적으로 성적이 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가령 100분위는 A 학생이 높았는데 오히려 표준 점수는 B 학생이 높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긴 합니다. 이것은 특정 과목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는 그 해의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변화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 해에 표준 점수,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어떤 과목이 높았느냐를 놓고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1단계 통과를 할 수 있을지 말지 이 커트라인에 놓여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된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시 모집에서 내년부터는 재수생들이라고 하더라도, N수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비교 내신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의 본래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라든지 내신 산출이 어려운 학생들에 한해서만 비교 내신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고2 학생들이 국민대를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이 변화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존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새로운 이 AI 디자인 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전형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모집
정원 25명 중에 수시 모집에서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5명을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시 모집에서 타 학과와 좀 차이 나는 점은 2단계에서,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나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을 나머지 학과들은 10%를 가져가지만 이 AI 디자인은 20%를 면접 반영 비율로 잡고 있습니다. 자, 국민대 수시 프론티어 전형하고 면접 비중을 좀 더 넓게 가져가겠다는 이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이 AI 디자인이 굉장히 이제 학생들한테는 낯설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관심도를 갖고 올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하겠다라는 덕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학교 홈페이지나 공식적인 발표에 있어서는 AI 디자인 학과가 어떤 것을 배울 것이며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미리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AI 디자인은 굉장히 방대한 어떤 정보를 토대로 고객의 1:1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 덕목으로 본다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 어떤 방대한 정보를 통해서 개개인에 맞는 어떤 제품이 됐던, 시각물이 됐던, 의상이 됐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최종 결과물로 연결은 되겠지만 각 학생들이 보다 조금 더 이 연관성, 개연성을 주는 정도에서 프로세스 쪽으로 접근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AI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 미래의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지극히 높은 관심도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인터넷에서 서핑하는 정도의 내용 수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흔적이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교 내신이 폐지가 됐다는 점인데요. 물론 지금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입시를 실패하게 되면 결국 내년에 또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고3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현재 고3들은 내신 관리를 국민대 기준으로 한다면 국어 영어 기준으로 5등급 이내로 안정되게 잘 해내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단 이렇지 못했을 경우에 내 내신을 관리를 한다고 했으나 5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국민대를 지원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국민대 같은 경우에 내신 반영 비율이 실질 반영 비율이 약 11% 정도이고요. 기본 점수가 30점 만점에 21점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신 때문에 아예 국민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 이 점이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학생들은 어느 학생들이냐면 각 학과별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예상 커트라인이 있죠. 그 커트라인에 근접한 학생들, 즉 아슬아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때문에 1단계 당락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가 1단계 커트라인 성적보다 1% 혹은 2%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능 성적을 만들어낸다면 국민대를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고3 학생들이라면 최대한 국어 영어를 기준으로 5등급 이내로 내신 성적을 맞추시는데 일단 목표로 하시고 노력을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수능 성적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데 만반을 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표준 점수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비교 내신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탐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미대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과목이 있죠. 생윤, 윤사, 사문, 그리고 세지나 한지 정도의 과목들에서는 그해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가 아무래도 쉽게 나오게 되면 고득점자들이 많아짐으로써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측정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이 매년 표준 점수가 낮은 것은 아니에요. 그 해에 특별히 고득점자들이 많지 않았다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사실 미리 예측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 때 지원하는 학과의 커트라인에 조금 가깝다라는 친구들은 상대 경쟁자들하고 표점을 비교해서 신중하게 학과를 선택하거나 국민대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미리 점지어서 과목을 특정하게 바꾸거나 이러는 것은 오히려 성적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끝으로 국민대가 지금 발표한 입시 계획안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달라진 점 하나가 뭐냐면, 조영대학에서 2022학년도 즉 올해 고3들 학생들은 수능을 응시할 때 수학을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이 점은 물론 정시 모집 요강에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입시 계획안에서는 분명히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민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반드시 내가 수능 성적에서 수학 성적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응시는 필수로 해야 된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이 점이 2023학년도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응시를 하되 선택적으로 반영되는 과목은 역시 응시 자체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 필수 응시는 아니게 되는 셈이 된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건국대입니다. 건국대의 올해 가장 주요 변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정시 모집에서 군 이동이 발생을 합니다. 가군에서는 영상영화 전공이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가군으로. 그다음 산업디자인은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국대를 가군, 나군, 다군 모두 다 응시가 가능한 상태가 된 셈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짚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변화로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중에서 원래 지금 국어가 반영 비율 50%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한데 국어가 2023학년도부터는 50에서 40%로 낮춰지고 대신에 영어 반영 비율이 15%였던 것에서 25%로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 군이 이제 세 개로 쪼개져 있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유리한 점은 많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학생들은 건국대를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는 것에서 세 번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중복 합격, 복수 합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주의 깊게 변화를 읽어봐야 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첫 해에 영상영화학과가 기초디자인을 도입할 때 가군에 남아있었죠. 이때 경쟁률이 18대 1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점이 만약에 2023학년도 영상영화학과가 가군으로 이동을 한다면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건대를 보고 싶은 학생들이 만약에 다군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나군 두 개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군에서 건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영상영화 전공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영화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군 영상영화는 경쟁률이 굉장히 매우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나군에 남아있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리고 의상 디자인, 리빙 디자인 중에서는 영향력이 다소 없을 것은 의상 디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의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의상에 관심 있는 학생들 위주로 지원을 하는 데다가 모집 인원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학과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리빙 디자인 학과의 학생들이 조금 더 몰리게 됨으로써 이 두 개 학과의 경쟁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군으로 이동한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또한 굉장히 폭발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득점 학생들이 다군까지 입시를 끌고 가기에는 피로도가 높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득점 학생들은 비실기 전형을 선호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부터 이제 몰리게 될 텐데, 더군다나 산업디자인과의 성적 자체가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비실기를 제외하고 실기를 보는 전형에서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성적으로 입시가 치러지고 있는 학과가 바로 단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죠. 하지만 이 학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일부 중에서 건국대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건대의 실기 유형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국대 기초디자인 하면 조금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잘 그려야 된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만이 합격 가능하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턱대고 건대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대 산디과는 다군으로 이동할
한다고 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지만, 대신에 평균 합격생들의 수능 성적은 다소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어 반영 비율이 낮아지고 영어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보다 폭이 조금 넓어진다라는 측면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 실기 반영 점수의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 하여도 실기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탈락을 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어떤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느 해보다 경쟁률이 다소 높아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국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가장 키포인트는 성적 관리도 물론 있겠지만 가나다보니 학과들이 모두 다 다른 점이 있는데요. 가령 건국대를 나는 모든 군에서 다 써보겠노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 실기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서 학과별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실기에서의 점수 따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학과에 맞는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23학년도 변경상 이전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인 2022학년도의 입시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신 반영 과목이 미술 우수자단에서 바뀌었죠. 근데 그것과 함께 보정계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정계수로 평균 나의 내신보다 높은 내신을 받았던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면 이제 그 보정계수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보정계수의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이제 아무래도 보정계수에서 이득을 많이 봤던 예고 학생들이 가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고 학생들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무래도 내신 반영 비율이 20%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이나, 어쨌든 이 보정계수가 사라졌다는 점은 향후 예고 학생들한테 특정하게끔 어떠한 메리트를 제공하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취지로도 읽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입시계획안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지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미술과 관련된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해야 된다는 이 항목이 붙어 있었고, 2023학년도에는 그 과목이 2과목 이상이겠다라고 고지한 부분이 있어요. 한데 그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아무래도 특정 학교, 특정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미술 과목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면 학생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미술을 못 듣는 경우에 홍대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항의를 많이 받아서 이 항목을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 처음에 고지되었던 이 항목조차도 지원 자격에서 아마 빠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고3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가 한국사 이 사회 과목으로 명칭이 교과 구분이 되어 있지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홍익대에서 문의한 결과 현재 고2 학생들 기준으로 반영을 할 때 교과목 구분 명칭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홍익대가 이 한국사를 필수로 포함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소문에 의존해서 한국사의 내신 관리를 놔버리지 않고 한국사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홍익대도 2023학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그 중에서도 이제 캠퍼스 자율전공에 해당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예술학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전형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뿐인데 이 자기소개서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부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점을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수시 모집에서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미술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아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학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경쟁률을 조금 높여보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수시 모집 역시 세종 캠퍼스 경우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등급이 완화가 됐어요. 인문 예체능 경우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8에서 9로 내려갔습니다. 역시 진입 장벽을 낮춰서 경쟁률을 조금 더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 모집 예술학과 같은 경우 학교자 추천자 전형이 신설이 되었어요. 자, 이 전형은 올해까지는 캠퍼스 자율전공만 선발을 하다가 내년 2023학년도에는 예술학과까지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정시 모집 예술학과는 모집 인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 수능 영어 변환 점수가 20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등급 간의 점수 차가 다소 증가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미대로 바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입학해서 미술대학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자소서 폐지가 의미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의 중요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제 다른 걸 보지 않고 학생부만을 가지고 이 학생들의 서류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관련 활동에 대한 아주 세세한 기록이에요. 본인이 했던 활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도록이면 모두 기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와 함께 세특이라고 하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에서 이 선생님들의 평가 글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작성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작성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무조건 써라라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하면서 쓰시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완전히 없앴거나 완화시키고 있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점은 아무래도 학생들의 유입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미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6배수의 모집 정원을 거의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생각보다 많이 놓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완화시켜 주시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세종 캠퍼스의 1단계 6배수를 못 채우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이 수능 체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세종 캠퍼스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체제를 완화시켰다고 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올해부터 배수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단계 6배수가 아닌 3배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배수제를 채우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해석이 될 거고요.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특별하게 어떤 이점이 있다기보다는 당락을 결정하는 이 서류와 면접 준비가 중요한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이제 영어에 대한 등급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좀 더 벌어졌기 때문에 가령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머지 성적이 평균 성적에서 우수하다면 지원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영어가 2에서 3등급 정도로는 유지를 해야지 나머지 과목의 평균을 맞추는 데 있어서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홍대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최소 2에서 3등급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영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기준인 2023학년도의 미래 주요 변화사항에 대한 것과 이와 함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입시는 마치
한 해 한 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뀌는 부분을 참 일찍 공지를 해주시면 참 좋겠으나 대학들이 그렇게까지 섬세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1년 전에 공지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건 대학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하시려면 발빠른 정보 수집과 그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 그리고 그를 통한 준비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입시에 만반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